적절한 쉼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쉴 줄 아는 사람이 오래 달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를 챙기는 사람이 결국에는 남한테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네, 또 이제 착한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착한 사람에 대한 정의는 누구나 다 다를 텐데 희래님이 정의하는 착한 사람은 이제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희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좀 더 잘 알게 됐고 얼마나 더 착한 사람이 되셨는지 또 그때와 다른 건 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착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네네. 하면은 저는 20대 때는요 남한테만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되고 중반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나한테도 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도 착하고 남한테도 착한 사람이 결국엔 진심으로 좀 선함의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꾸준히 선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일들을 통해서 깨달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번아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 강의를 너무 많이 하면서 거의 몇 달을 쉬지를 못하고 주말도 없이 일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거의 제일 중요한 제 삶의 가치가 뭐지 싶을 정도로 저를 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나니까 주변도 못 챙기게 되고 제가 좀 되게 별로인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하는 안 좋은 단점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일단 한번 잠깐 다 스톱을 하고 1박 2일이라도 여행을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 제가 다 놓고 여행을 갔는데요. 웬걸 너무 정신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적절한 쉼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쉴 줄 아는 사람이 오래 달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를 챙기는 사람이 결국에는 남한테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건 좀 나한테 무엇이 좋은지, 내가 정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건 앞으로도 더 저만의 과제인 듯해요. 호감의 상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대한테 극진한 대접을 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대접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방금 얘기하신 것과도 좀 같은 얘기인데 좀 지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특별히 맞아요. 좀 더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내려놓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짜증도 내게 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나가면서 살고 계세요? 일도 많이 바쁘실 텐데. 제가 그걸 못해서 최근에 엄마랑, 아까 얘기한 엄마랑 크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네. 그럴 때 약간 멈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 자신의 체력 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악의 저의 모습이 어떨 때 나오는지를 그래도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멈추고 생각할 줄 아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빠른 사과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차 싶어서 엄마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또 한국에 오고 막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은데 호감의 시작이라는 책을 써놓고 내가 비호감의 시작이 된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겠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막 되게 길게 썼어요. 또 엄마가 우리 사랑해 우리 딸 이렇게 되게 또 따뜻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엄마한테 뭐를 한 거지 더 미안하기도 하면서 다시 저도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저를 보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2가지가요. 첫 번째 제가 했던 것처럼 잠깐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수 있는 내 마음의 컨디션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2번째, 평소에 체력 관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문제들이 체력과 신체로부터 비롯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 비롯되기 때문에 평소에 저도 못하고 있지만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건강 챙기기, 꾸준히 운동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운동도 하고 나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책에 보니까 이제 관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제가 요즘에 저에 대한 댓글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네. 누가 이 양반 참 점잖은 관종일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가 표현인데요? 정말 빵 터졌거든요. 이것도 무슨 신종 관종이지? 점잖은 관종은?
근데 이제 텍스트형 관종이라고 책에다가 써놓으셔가지고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유튜브를 하면서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막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인스타그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플루언서가 어딨어요. 누가 자기를 이렇게 꽁꽁 감추고 아. 사실은 이게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는 게 수익하고도 직결이 되는 직업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막 주목을 받던 시기, 알고리즘을 막 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저 자신에게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게 감사한데 되게 또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좀 숨이 막힌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향을 그때 처음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관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왜 유튜브를 관종이 아니면서 왜 유튜브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쓰는 거지?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약간 메시지 관종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은 나라는 캐릭터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저널리스트처럼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 생각이 전해지고 생각에 관심이 받는 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관종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루트를 정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되었어요. 내가 어떤 분야의 관종인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변호사님처럼 뭐 점잖은 관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뭐 텍스트형, 뭐 메시지형 관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관종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그 분야를 들여다보시면 내가 어떤 쪽으로 더 빛날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힌트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과 저의 차이점을 고민하다가 그래서 앞으로 더 강의를 많이 하고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루트를 짤 때 사람들 저 자체를 몰라도 강사 이름체는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기업 강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좀 관심도 좀 적당히 받으면서 행복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삶을 현재는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보시는 분들도 꼭 어떤 분야의 관종인지 스스로를 한번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본인의 어떤 적성과 미래가 정해지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행복을 더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책에서 이제 만만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희래님은 딱 봤을 때 누가 이렇게 만만하게 대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만만하게 대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 되게 오랜 기간에 제가 해결하고 싶은 포인트이기도 했거든요. 특히 어릴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되게 순해 보인다, 선해 보인다라는 말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만만하다라고 해석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잘해줬을 때 그걸 당연시하고 어느 순간 선을 넘는다든지 처음에는 되게 거리를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 그런 분들을 만나면 내가 좀 만만한 타입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더 만만하게 하고 더 잘해줘 보면 그 사람의 좀 밑바닥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 같은 만만한 사람들, 좀 순하고 어떻게 보면 초식동물 같은 기가 약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오히려 더 이 만만하고 선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걸 서로 감사해하면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끼리 연대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꿈을 꿨어요. 나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한동안 막 락에 빠져가지고 일부러 막 센 막 화장하고 다니고 아, 정말요? 네, 막 일렉기타 치고 막 메탈 듣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 상상이 안 돼요. 되게 안 어울리죠. 근데 실제로 그랬고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잖아요. 되게 흑역사다,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지금 보면 전 지금이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모습을 억지로 추구를 하면서 남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는 거예요. 지고 우리가 함께 지면서 다 지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기려는 육식동물 같은 포식자 같은 분을 좀 덜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삶이 평화로웠고요. 직장 생활했을 때 포식자 만날 때는 의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인이 아니라 일하는 관계의 포식자 분들한테는 좀 다정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책인 할 말을 합니다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웃으면서 완만하게 보이지 않는 화법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혜들을, 나만의 방법들을 쌓아두시면 나를 억지로 망가뜨리지 않고 선함을 유지하실 수 있고, 만만하지만 그게 장점이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나를 알아야 힘이 음. 생기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이게 인생인가 봐요, 정말로. 음. 나를 알면 알수록 힘이 맞아.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슈필라운 구독자분들도 음. 힘이 생기려면 음.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파고들면은 이상하게 되게 세진다니까요. 오, 맞아요. 그쵸? 네, 이제 책을 내셨는데 그래도 집필하시면서 좀 이런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타겟 독자층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 것 같으세요? 일단 내 매력이 뭔지를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좀 만만하고 선한데 내가 보기엔 평범한데 내가 무슨 매력이 있지? 내가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호감을 형성할 수 있을지가 늘 고민이셨던 분들께 제일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가 삶에서 되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계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호감뿐만 아니라 좀 관계를 지혜롭게 형성하는 법을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자마자 1등한 책이니까 여러분 많이 사서 읽으시면은 무조건 인생에 도움 될 거라고 저 최변이 추천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극찬을 해주셨네요. 네, 이제 인사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와닿았던 구절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슈필라움이라는 정말 저의 굉장히 작은 채널에 정말 대형 아유, 유튜버께서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마지막 인사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면. 호감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지만 저도 스스로 비호감이라고 느낀 적도 있고요. 그렇게 이 방법들대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호감을 얻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절대 기죽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채널에 나갔을 때 에필로그에도 실었는데 이런 악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원래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이 삼루를 친 줄 안다. 근데 제가 살아왔던 것들을 굳이 그분들한테 사실 해명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러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냥 살면서 그게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이렇게 나를 그냥 넌 타고났지라고 치부하거나 비호감을 여기는 사람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두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셔서 그걸 알아봐주는 주파수 맞는 분들을 찾으셔서 거기에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여는 아침에는 밝고 경쾌한 캐릭터가 어울린다. 나른한 오후 시간대에는 유쾌하고 개성 넘치며 빠릿빠릿한 예능형 진행자들이 줄을 이룬다. 저녁이 될수록 점점 차분해지며 늦은 밤과 새벽에는 편안하고 느린 말투를 가진 진행자가 많다. 당신은 몇 시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네, 슈필라운 구독자분들이 본인이 몇 시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또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인지 매력화하면서 좀 생각해 보신 시간 되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히렌첸이 보내드리면서 슈필라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